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엘리엇 파동 이론 8번째 시간인데 2번 파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1번 파동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1번 파동,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의 기본형은 이렇게 됐죠. 1, 2, 3, 4, 5, A, B, C 이렇게 있는데 요 1번 파동, 여기가 이제 1번 파동이죠. 여기가 1, 2. 이제 요 1번 파동의 특징이 있죠. 1번 파동은 특징이 뭐냐면 큰 하락, 세 번의 A 이렇게 하락 또는 A, B, C 이렇게 세 번의 하락 아니면 이렇게 A, B, C로 하락을 한 다음에 조정을 받는다 그랬죠. 이렇게 뭐 쌍바닥, 더블 바텀 아니면 트리플 바텀 뭐 이런 식으로 찍고 이제 새롭게 상승하는 파동이잖아요. 그러면 1번 파동의 특징은 뭐냐면 긴 하락 끝에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반등이 진짜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인지 아닌지 되게 막 이제 이 투자자들은 많이 이제 의심을 하죠. 이게 진짜 반등이 맞아 아니야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요 1번 파동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상승 임펄스 웨이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반드시 5개로 세분될 수 있어야 된다. 1번 파동 특징 이렇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이렇게 5개로 세분되지 않으면 1번 파동이 아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온 다음에 뭐 이렇게 조정을 받고 반등을 했을 때 반드시 1, 2, 3, 4, 5라고 이렇게 소파동에서 일봉에서 엘리엇 파동이 이제 기준은 이제 일봉에서 보는 건데 일봉 기준으로 이렇게 큰 반등이 한번 나왔다라고 봤을 때 그럼 소파동 뭐 15분봉, 1시간봉, 4시간봉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1, 2, 3, 4, 5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1파로서의 조건은 갖추는 거예요. 근데 1, 2, 3, 4, 5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1번이냐? B파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야, 이 B파는 조정파동이니까 ABC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1번과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B파동은. 그래서 이것도 직관적으로 설명은 안 나와 있어요.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 이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한 건 없어요. 그러나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 직접적으로 야, B파동은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라고 한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이 1번 파동은 이 B번 파동과 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수 1번 파동 모양과 B번 파동 모양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요거를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틀에 박혀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1번 파동은 이렇게 소파동으로 카운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얘가 그 특징이 있죠. 여기에 그 1번 여기 파동이 시작된 다음에 2번 파동이 이제 이렇게 나올 때 얘가 첫 번째 절대 불가침의 법칙, 그게 뭐냐면 2번 파동의 저점은 1번 파동의 이 저점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 요게 조건을 갖춰질 때 요게 1번 파동으로서 이제 조건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 파동에서 특징은 반드시 소파동에서 5개로 세분될 수 있어야 되고 2번 파동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1번 파동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2번 파동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1번 파동의 이제 특징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번 파동의 요 시작점을 살필 때 RSI 30 이하였는지, 특히 이게 주봉상 RSI 30 이하로 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스토캐스틱 보조지표 K와 D가 15선 K와 D가 15선 이하로 떨어졌는지를 확인 한번 해봐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조지표상 이렇게 A와 C, 이렇게 A, B, C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A와 이 C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다이버전스는 제가 차트 공부 영상에도 좀 올렸었는데, 다이버전스는 쉽게 말해서 이 가격 캔들의 모양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이렇게 RSI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RSI는. 그래서 얘는 내려오고 있지만 RSI는 상승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거든요. 바닥에서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쭉 하락을 하는데 RSI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그게 1파 지점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1파는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1파는 어떻다고 했죠? 찾기가 쉽다, 어렵다? 예, 되게 어려워요. 1파는 찾기가 너무 어려우므로 1파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2파가 확실히 2파가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자리는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이 자리가 아니라 요 자리거든요. 요 1파의 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2파가 확실히 나오고 2파 어디선가 잡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2파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 2파를 찾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요 2파 어딘가에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3파, 4파, 5파 이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잡아도 충분하다. 여기서 잡으려고 하는 건 좀 욕심이 과하다. 1파의 저점. 여기는 잘 잡기도 어렵고 지나고 나 봐야 알 수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2파, 요 2파를 이제 지금 살펴볼 텐데 2파의 이제 특징이 있죠. 이제 1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파가 이렇게 나왔고, 1파가 이렇게 나왔고, 2파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라고 볼 때, 그러면 이제 뭐 그려보겠습니다. 더. 이제 대략 이제 뭐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요 1파는 뭐죠? A, B, C에 대한 긴 그 하락 중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2파는 이 1파가 임펄스 웨이브로 상승을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이렇게 상승을 시작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2파는 커렉션 웨이브죠. 이 2파는 커렉션 웨이브 때이기 때문에 조정 파동이라고 하죠. 조정 파동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무엇에 대한 조정이냐? 이 1파 상승에 대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파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겠죠. 그러나 2파의 조정 모양은 되게 다양하게 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오전에 비트코인 영상 올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1파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반등 맞아? 왜냐하면 1파는 되게 강하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하락 추세에 비해서 반등이기 때문에 강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이걸로 사람들이 뭐 성에 안 차는 거죠. 야, 이거 막 의심도 하고 막 그래요. 이거 개미 털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중에 이제 2파가 나와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막 패닉셀도 나오고, 야, 이거 뭐야? 내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의 팽배해 있는 어떤 그런 패배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2파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거 또 하락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던지기도 하고 막 뭐 여러 가지 흉흉한 그런 소민이 막 이제 나도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2번 파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1번 파동을 다시 2번 파동의 특징은 얘를 다시 이렇게 1번의 이 상승의 이 자리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 파동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평균적으로 그럼 2번 파동은 어디까지 내려오냐?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했지만 첫 번째로 1번 파동의 이 상승분에 첫 번째로는 38.2% 정도 되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피보나치 0.382 구간이라고 하죠. 그거 그 보조지표 사용하는 법은 다들 이제 알고 계시죠? 제가 이따 한번 다시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0.382, 38.2%까지 되돌리거나 이렇게 얘를 여기가 뭐 이제 그렇게 되겠죠. 여기가 38.2%. 대략 이렇게 되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하락이 38.2% 되돌리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또 뭐죠? 61점 피보나치 기준 61.8%까지 되돌리는 경향이 있다. 요거 아니면 61.8%의 경향. 여기서부터 요 1파의 고점에서부터 2파의 저점은 그렇게 요거 아니면 요거인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얘기를 했죠.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어떤 절대 불변의 법칙이 아니에요. 야, 2파가 38.2나 61.8%라며. 근데 야, 지금 80% 내려왔어.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엇은 착실하게도 요거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80%나 90%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하락 추세, 이 1번 파동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사람들이 패닉셀도 나오고 하락 추세가 강해질 때는 80%에서 90%까지도 되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조정이다. 이게 이상할 것은 없다. 라고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80%, 90%까지 내려올 수는 있지만 적어도 1번 파동의 요 시작 전까지는 내려오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엘리엇은. 그래서 그거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2번 파동이 아니야. 이게 1번 파동도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B파고 이건 C파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 파동, 2번 파동의 조정의 범위는 38.2, 61.8%까지 되돌리기는 하나 80%, 90%까지도 되돌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다.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1파, 그 다음에 여기 2파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그러면 이게 80%에서 90%까지 되돌리게 되면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요. 이거예요. A, B, C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큰 대하락이 있는 다음에 이렇게 제가 쌍바닥을 찍는 모양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모양이에요. 8, 90%까지 되돌렸을 때. 그러면 A보다 C가 거의 비슷한 자리이거나 약간 이렇게 높은 자리. A보다 C가 높은 자리. 이렇게 되면 이렇게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 그러면 쌍바닥 형태의 모양을 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갔다가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쓰리바닥 이렇게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모양이죠? 이게 2번 파동이 A, B, 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번 파동이고 A, B, C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지금 크게 요게 긴 게 이거 전체가 2번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쓰리바닥 형태. 그래서 2번 파동이 오래 조정을 받고 올라가면 이제 3번 파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쌍바닥이거나 쓰리바닥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가지 않으면 그냥 근본 없이 이렇게 빵 올라가 버리면 2번 파동에서 이게 1번 2번 이렇게 갈 경우에는 이게 B번 파동으로 이렇게 여기가 B번 파동으로 해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해서 끝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A하고 B, C하고 같은 모양이 하나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얘기했죠. A보다 좀 높은 C가 있고 그 다음에 A보다 좀 낮은 C가 있어요. A보다 낮은 C.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1번일까요? 요거는 1번이 아니에요. 왜냐? 절대불변의 법칙을 깼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서 B파를 만들고 C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조정해서 야, 네 말대로라면 이렇게 A, B, C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하고 가는 거라며. 그러면 이건 뭐라고 설명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A보다 일단은 무조건 C가 높은 자리면 이렇게 지금 8, 90% 돌린 다음에 가는 모양이 될 수 있지만 A보다 C가 더 낮은 자리로 왔을 경우에 이때는 이게 그냥 조정 파동인 거예요. 여기 B, C 이렇게 되고 요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B파를 돌파하면 요때가 1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때 다시 이렇게 해서 2파가 만들어지겠죠. 또 다시 80에서 90%를 되돌린다면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이렇게 쓰리바닥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리바닥 형태. 이렇게 만들고 돌파해버리면 이때 이제 새로운 파동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파동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번 파동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죠? 이번 파동은 특징이 여기서부터 1번 파동이 됐고 2번 파동이 이렇게 8, 90% 거의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으나 중요한 건 뭐죠? 여기 1번 파동의 시작이라고 된 1번 파동의 시작이라고 여겨지는 요 지점까지 돌파해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엘리엇 파동의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서 내려오면 이건 2번 파동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파동은 절대로 1번 파동의 시작점을 깨고 내려오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1번 파동의 시작점을 찾기가 어렵고 2번 파동도 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있겠죠. 2번 파동. 2번 파동이 조정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도 한번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1,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이 2번의 조정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 보통은 지그재그 패턴이거나 그 뭐죠? 플랫 패턴이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뭐 불규칙적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지그재그나 플랫 형태의 패턴의 모양을 보이는 경향이 많이 높다고 해요. 2번 파동은. 그러나 2번 파동에서는 이 삼각 조정 트라이앵글 패턴은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트라이앵글 패턴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설명해 본 적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뭐 트라이앵글 패턴은 이렇게 A, 그 다음에 B, C, D, E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런 조정 패턴, 이런 트라이앵글, 삼각 수렴이라고 하죠. 삼각 수렴. 이 삼각형 패턴, 삼각형 패턴은 주로 4번 파동에서만 나옵니다. 2번 파동에서는 이게 삼각 패턴이 안 나온다고 거의 법칙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2번 파동에서는. 근데 왜 이게 안 나오냐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4번 파동 설명할 때. 아무튼 2번 파동에서는 이 삼각 수렴형의 이런 패턴이 안 나온다.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경향이 아주 매우 높다. 그렇게 보여요. 거의 법칙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2번 파동에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게 2번 파동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냥 조정 파동이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이게 1번이라고 했는데 2번에서 막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럼 이게 1번이 아니라 B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한번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끝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A, B, C로 끝내거나 A, B, C로 끝내거나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끝낼 수 있으니까 2번 파동의 조정의 모양은 지그재그이거나 플랫 조정이거나 뭐 불규칙이거나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주로 지그재그와 플랫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지그재그는 뭐죠? 이렇게. 그럼 지그재그의 특징이 뭐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그재그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그 지그재그고 플랫 조정은 뭐죠? 이렇게 플랫인데 A, B, C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는 A, B, C, A, B, C 그 다음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플랫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기본형이 이렇게 봐서 그랬지만 제가 오전에 올린 비트코인 영상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A, B, C, A, B, C 1, 2, 3, 4, 5 이런 식으로 길게 나와버리면 이게 헷갈려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거는 카운팅을 직접 실전에서 경험해보고 자주 봐야 돼요. 한두 번 봐서 아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봐야 돼요. 그래야 딱 보면 이거 2번 파동이네 뭐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보고 1번 파동이 맞는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파동 카운팅을 해보면 요게 이제 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파동의 조정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나 플랫 조정이 나오고 트라이앵글 패턴은 안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2번 파동의 모양은 어떤 특징이 있다. 요거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이렇게 1번이 나오고 2번 파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2번 파동의 모양은 주로 이제 이렇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2번 파동의 바닥 모양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여기서 이런 식의 이중 바닥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왜 그 헤드 앤 숄더 모양 있죠? 이렇게 꼭지에서 나오는 헤드 앤 숄더 모양, 이런 모양 있죠? 이런 모양, 이렇게 이런 모양. 여기 이제 헤드 앤 숄더인데 이게 이제 삼봉이라고 하죠. 삼산, 뭐 삼산. 홈만은 요건 이제 삼산 형태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거의 반대가 삼천 형태가 있어요. 이제 냇물 요천 해가지고 삼천 형태인데 요거의 반대예요. 요거를 바꿔 얘기하면 이제 그 서양에서는 이건 헤드 앤 숄더라고 하죠.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이제 숄더 모양이라고 하는데 요 모양을 이제 역 헤드 앤 숄더 내지는 삼천 형사 요렇게 아니면 쓰리바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뭐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A보다 여기 C가 높은 요 지점. 그래서 이렇게 역헤드 앤 숄더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그러면 이제 역헤드 앤 숄더 모양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런 모양이 바닥에서 요런 모양이 나오거나 지금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면 요게 2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엘리엇 파동은 단편적인 지식만 알고 있으면 이게 되게 헷갈리고 이게 복합적인 어떤 그 차트 기술에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논리적이면서 어렵고 그러나 또 제대로 알기만 하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이므로 전체적인 어떤 맥락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 패턴의 모양과 캔들의 모양과 엘리엇 파동의 어떤 이런 법칙과 이런 이론들을 겸비해서 자꾸 실전에서 보시고 경험을 하다 보면 이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헷갈리죠. 내가 이렇게 책 한번 읽어보고 이거를 딱 하려고 하면 책을 읽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실제 와서 보면 다 틀리는 것 같거든요. 그게 왜냐? 내가 이론을 공부한 게 실전에서 경험에서 딱 녹아져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서툴러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엇 파동을 다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실제로 내가 이론으로 공부했는데 실전에서 보면 너무 달라 보이고 모양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엘리엇 파동은 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다 엘리엇 파동은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이런 식의 이런 모양 형태를 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이제 기본형이 이렇다는 거지 실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실제에서 뭐 예를 들자 보면 1파, 2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3파, 4파, 5파 이렇게 나오고 ABC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엇 파동 이게 맞아? 기본형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기본 문제들이 있잖아요. 기본 그 어떤 그 논리가 있잖아요. 기본 그 수학에서의 기본 어떤 공식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식만 외우면 문제를 다 푸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유형 문제를 수없이 많이 풀어봐야 이 공식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그 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엇 파동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1, 2, 3, 4, 5, A, B, C 이것만 알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디테일을 하나 들어가는데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되게 복잡하고 뭔가 이게 맞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차분차분히 제가 그래서 이거를 책 내용을 가지고 충실하게 책 내용에 준해서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그렇죠. 이게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2017년 그리고 2018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맞나? 네. 여기에서 보면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요때 한번 큰 상승을 하고 ABC 조정을 받고 요것도 이제 조정을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시 큰 상승을 한번 했죠. 그러고 나서 요게 이제 조정을 받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1파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큰 하나의 상승이 나오고 끝나고 났을 때 2파 조정의 모양이 나올 때 요때 이제 이렇게 꼭지가 나왔으면 당연히 조정이 나오겠죠. 근데 요때 2018년 때였거든요. 뭐 그때 뭐 박상기의 난이니 뭐니 했을 때인데 어찌됐거나 꼭지를 찍고 조정이 나오면 당연히 ABC로 나오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여기서 ABC가 나오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한번 내려왔고 이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가고 있죠. 그리고 이 모양이 뭐죠?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그 헤드 앤 숄더 모양 있죠? 예, 그런 모양처럼 삼천 형태를 띠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A보다 높은 C의 자리, 이런 식으로 조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봉에서도 너무 이렇게 근시안적인 어떤 모양을만 살피다 보면은 이렇게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엘리엇 파동을 볼 때는 메가 사이클부터 해서 쭉 한번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 2017년에서 2018년에서 크게 보면 얘가 이렇게 A, B, C, 작게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A, B, C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다시 조정을 받는 모양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길게 여기가 A, 그런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A, 그런 다음에 B, C 이렇게 나온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B파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정 모양이 ABC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때도 이제 그런 조정의 모양이 나왔지만, 뭐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 B, C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A, B, C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조정의 모양,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딱히 2파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니고, 이렇게 2파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모양들을 잘 살펴보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때도 보면 이제 이게 태초죠. 처음에 이제 2010년에서 2011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파라고 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메가 사이클로 봤을 때는 맞겠죠. 여기가 1파예요. 그러면 이제 2파 조정이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 A, B, C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C가 A보다 높은 자리에서 끝났죠. 예, 그러면은 얘가 이 2파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깨고 내려온 게 아니니까 얘가. 그래서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A, B, C가 맞는지 그냥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게 A, B, C라고? 이거 아니야? 이게 A, B, C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거를 지금 일봉에서 봐서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거를 만약에 연봉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연봉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2파가 안 보이죠? 이렇게 봐서는. 예. 이렇게 봐서 연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또 분기봉으로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분기봉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살짝 보이기 시작하죠. 1파, 여기 1파, 그런 다음에 여기 2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이게 2파가 이거 봉 그냥 두 개?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 여기서 1, 2, 여기가 2인데, 그럼 요 지점을 한번 소파동에서 막 찾아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큰 봉에서 작은 봉으로 들어가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월봉인데, 월봉에서 보면 조금 더 잘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파. 그러면 여기서 A, B, C, O 이렇게 나왔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딱 그어놓고, 요 부분이 2파가 맞는지 또 주봉, 1봉 들어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1파, 2파 이렇게 해서 1파와 2파 지점을 찾으면 3파, 4파, 5파가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3에서 5파까지 어떤 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1파와 2파의 모양을 찾는 거는 되게 중요하므로, 그거를 찾는 방법을 이렇게 소파동에서 일단 일봉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고, 그런 다음에 이게 월봉, 주봉, 월봉, 그 다음에 연봉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쭉 한번 보고, 이게 지금 여기가 1파, 요 2파 맞네. 이게 그거를 이제 검증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2번 파동은 긴 1번 파동에 대한 조정,
이것을 1번 파동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파동이다. 그리고 2번 파동은 38.2 아니면 68.2%, 61.8%까지 되돌리는 경향이 있지만 보통은 80에서 90%까지 되돌려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2번 파동의 조정의 모양은 이렇게 쌍바닥 형태이거나 역헤드앤 숄더 이런 모양,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 모양 이런 식으로 3천을 그리면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절대로 여기 2번 파동에서는 절대 불가침의 법칙이 적용이 되죠. 이 절대로 이 2번 파동은 1번 파동의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2번 파동이 아니고 얘도 1번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번 파동의 조정의 모양은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플랫 조정으로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불규칙 조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는 있으나 적어도 얘가 삼각 조정 형태의 모양을 띠고 내려오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파동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또 2번 파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나 아니면 여기 그 제 채널에 댓글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한번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파동, 엘리엇 파동 이론 8번째 시간 2번 파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